안녕하세요. 밤 9시 주식 클래스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이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또 클래스업 시켜드릴 알찬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들 챙겨봤는데요. 50분 동안 저희와 함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최근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정말 매일매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제한된 수급 내에서 최근에 정책주들 위주로만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양상이죠. 하지만 이 정책주들이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좀 공략을 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 주식 계좌를 이 안전한 피난처로 또 여러분들의 방어해 주실 우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송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송진 전문가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을 보태자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최근에 변동성 강하고 참 이 테마주들 위주로 순환매가 도는 시장 속에서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펌텍코리아, 한국콜마, 리가캔바이오 등 이렇게 시총이 크고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한번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또 네. 이미 또 우리 전문가님을 처음 만나 뵙는데 네, 익히 그쵸, 좀 네.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정말 최근 시장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피난처로 대피를 시켜주고 계시잖아요. 네. 어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잘 공략하시는지 오늘 또 어떻게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실지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안전한 게 저는 수익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급이 부족한 시장 상황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어떠한 재료라던가 기업의 가치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충분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저는 종목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따라서 매수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힘든 시장에서도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식에 있어서 피난처로 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죠. 우리 송진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좀 변동성 강한 시장 속에서도 펌텍코리아, 한국콜마, 리가캔바이오 등 이렇게 큼직큼직하고 굵직한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안정적으로 또 상승률을 기록 중인데 이런 전문가님과 함께 50분 동안 혹은 앞으로 내일 시장, 내일 모레 시장 계속해서 달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우리 교육방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코너를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을 알아야 번다라고 첫 번째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시장 자체를 보고 있으면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 그리고 코스닥은 플러스 0.09% 혼조 마감을 했는데 실상은 이제 보합권 마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수의 상방을 제한을 하고 있는 요인이기도 한데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만 두고 보면은 좀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장 속에서 테마주들 위주의 이런 순환매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은 실상 이제 미국 시장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나름 우리 시장도 선방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시장 자체를 접근할 때 너무 보수적인 접근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올 때는 매수를 과감하게 하는 그런 전략들이 지금 유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 자체가 되게 이렇게 지루한 시장이 갔던 이유는 사실상 뭐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없었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시장을 하방으로 이끌 모멘텀, 그러니까 악재 같은 것들도 존재하지는 않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중요한 일정을 두고 보자면은 역시 이제 미국 기업들입니다. 자,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이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자, 당장 이제 내일 새벽이죠.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글이라던가 인텔도 이제 모레 발표를 하고요.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은 메타 그리고 아마존 같은 기업들, 애플까지도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실상 그 빅테크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지금 당장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2분기 가이던스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자, 이 가이던스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관세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해도 이 관세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4월 달의 시작이 2분기 시작인 거죠. 그래서 4월, 5월, 6월 이때 이제 기업들이 이 관세 때문에 혹은 관세로 인해서 이 관세가 원인이 돼서 기업들의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실망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안 좋아진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이익 같은 게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도 생성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 미국이 망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유럽 모든 나라들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이던스를 좀 중요하게 보면서 시장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번 주부터 계속 이런 작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기관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받쳐주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 순간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정말 지루한 작은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이러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책주라든가 정치 테마주 혹은 이제 다른 개별 이슈로 종목들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이렇게 상방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솔직히 이제 재미를 좀 볼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이 또 하방으로 미끄러지게 된다면은 그때 또 핫할 수 있는 것들은 역시나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 정책주 위주로 지금은 시장을 좀 단기적으로 방망이 짧게 가지고 가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요약 이제 첫 번째를 할 건데요. 자, 미국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이랑은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달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미국은 이제 다우 산업 같은 경우에는 2.4% 정도,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5%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미국 시장에서 급락장인 건데요. 미국과는 우리나라가 다른 이유는 정확히는 이 미국 증시의 하락 원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미국 증시의 하락 원인은 셀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을 지금 팔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주요 원인으로는 국채금리 급등이랑 채권 가격 하락을 보면 답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달러 인덱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나라 원화랑 달러 환율이 아니고요. 자,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는 거는 자, 유로라던가 엔화랑 달러 가치를 비교한 그 지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반대로 유로화와 엔화가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의미인데, 자, 이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의미는요.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하락을 했을 때 사실 오늘 이제 우리 아침에 준비하면서 야, 미국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확히는 이 미국이 하락했던 원인은 이 셀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산들을 지금 팔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자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작년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을 때는 뭐 작년 거는 여기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0도 넘어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달러가 지속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8, 97 이때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그만큼 지금 현재 되게 약한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하다라는 거는 미국 증시에서 지금 자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다 해서 여기에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동조화된다라고 이해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미국 증시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일 시장 우리 하방 경직성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국내 시장 위주로 좀 봐볼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주 순환매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정책주라고 하면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민주당을 봐야 됩니다. 민주당을 제가 지지해서가 아니고 저는 이제 중립을 지키고는 있는데, 이 민주당을 봐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반대편이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경선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유력한 대권 주자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민주당에서는 이미 대권 주자가 유력한 사람이 뽑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정책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봐야 되는 게 이 AI,
AI 붐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퓨리오사 AI라던가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자, 결국에 이 AI 붐에는 늘어나는 전력량, 자,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력 소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전력량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전력으로는 전부 이렇게 충족을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우리는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 정책들이 AI,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이거는 이제 전력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인데, 이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해가지고 따로따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같이 한꺼번에 보셔가지고, 자, 여기서 계속해서 순환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 AI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신재생 이쪽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면서 매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방송을 제가 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히든주들을 제가 공략을 해갔는데, 이 히든주가 전부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피터 린치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어요. 이 피터 린치가 한 명언, 최소한 냉장고 고르는 만큼의 노력과 고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냉장고를 사러 갈 때도 어떤 거를 살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주식을 매수할 때는 어떤 주식을 살지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최소한 종목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냉장고를 고르는 만큼의 노력을 하라고 했고, 자, 개인 투자자는 집중 투자가 유리하다라고 말을 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면서 뭐 비중을 5%, 뭐 3%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집중 투자. 내가 냉장고를 골랐다라고 하면은 이 냉장고에 과감하게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차피 근데 여러분들 냉장고는 본인들이 직접 사시려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냉장고들을 매주 계속해서 갖고 오고 있으니까, 자, 오늘도 M밴드 들어오셔가지고 냉장고 하나 또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3월 31일 제가 이제 첫 방송이었었어요. 이때 제가 이제 펌텍코리아라는 종목을 처음에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 관세 수혜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 화장품 쪽은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자, 이 종목 결국에 이제 2주 동안 보유를 했으면은 2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2주 만에 20%인데 여기다가 집중 투자, 그러니까 분산 투자 아니고 집중적으로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꽤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2주 동안 뭐 시장 상황 같은 거 막 고민하면서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자, 무난하게 여기서 이렇게 상승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주 동안 20% 나는 종목들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히든주 두 번째 종목은 한국콜마였었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펌텍코리아랑 비슷한 화장품 관련주이죠.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 영향에서는 자유롭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필수 소비재로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4월 2일이죠. 4월 2일에 방송 끝나고 제가 10시 28분경에 이렇게 M밴드 방에다가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였고, 자, 이런 식으로 화장품, 필수 소비재, 성장 지수, 왜 이게 냉장고인지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유 기간은 정확히 2주였습니다. 2주였고 약 20%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자, 충분히 이렇게 그냥 가지고만 가도 수익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냉장고 이렇게 매수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4월 14일 월요일에 추천 나갔던 종목은 이제 리가켄 바이오라는 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관세에서 자유롭다. 자, 이 세 가지 종목들이 다 관세에서 자유로웠던 종목들입니다. 자, 리가켄 바이오가 왜 자유롭나?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특히 이제 기술 이전을 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 있잖아요. 약 만들어가지고 파는 회사. 이런 약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은 당연히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관세에서 자연스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런 리가켄 바이오 같은 기술 이전을 하는, 기술 이전으로 수출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서 자유롭다. 그리고 자, 항암제 시장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차세대 항암제 개발에 있어가지고 이 리가켄 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이 종목도 4월 14일 방송 끝나고 바로 올려드려가지고 매수하셨으면요,
자, 이거는 이제 일주일 지났어요. 아까 것들은 2주일 지났는데, 자, 일주일 만에 지금 10% 정도 상승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주에 우리 뭐 있죠? 25일부터 해가지고 아마케 있잖아요, 아마케. 리가켄바이오 여기서 10%로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1주 갖고 있어서 10%였고 2주 갖고 있어서 20%였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리가켄바이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거 20% 이상 간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나가는 종목도 자, 히든주 공식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히든주 공식을 대입을 하면은 자, 일주일에 10% 갔습니다. 2주일에 20% 갔어요.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냉장고도 딱 매수를 하고 2주만 끌고 가면은 저는 20% 수익 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는 이유가 여태까지 드렸던 이 종목들이 전부 100% 적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M밴드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제가 드리는 종목 편안하게 비중 태워서 매수하셔가지고 그대로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히든주 어떤 건지 제가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냉장고는 이미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자, 정책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신재생 쪽, 그러니까 AI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위해서는 이 신재생에 대한 발전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 커피잔에 대해서 아마 처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언급드렸던 히든주들 전부 커피잔 패턴에서 매수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커피잔 패턴은 이따가 제가 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커피잔 패턴에서 매수가 들어가면은 출발 신호탄이다. 그래서 들고 가면 기본적으로 20%에서 30% 이상은 수익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을 이 주식 클래스에서 오래 하신 게 아닙니다. 한 2주 정도 됐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 드렸죠? 펌텍코리아, 한국콜마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를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 속에서 굉장히 여러분들께 20% 이상, 10% 이상의 상승률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분위기에 앞서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정책주들 위주로만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안정적인 종목으로 계속해서 자, 주식의 안전지대로 좀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또한 그래서 여러분들께 주식의 안전지대로 모셔드릴 또 히든 종목 들고 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정책 관련주라고 합니다. 이 종목이 또 얼만큼 또 커피찬 패턴을 완성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상승의 기쁨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함께하는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타점까지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그 타점을 혼자서 잡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우리 전문가님께서 미리 알려주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나도 한번 이렇게 어렵고 난이도가 높고 변동성이 있는 시장 속에서 안정적으로 종목 끌고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큰 화면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지금 왼편에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손가락으로 꼭 누르게 된다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고요. 난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문자로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냉장고 종목, 냉장고 사야 되는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냉장고 같은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종목명부터 시작해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그런 사인까지 다 드리고 있거든요. 나도 한번 편하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기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 스캔하시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교육방 입장하셔서 내일부터 안정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번 붉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코너 준비를 해뒀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에 대한 기술 또 배워보는 시간인데 잠시 후에 다시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주식의 기술이라는 코너인데 우리 송진 전문가님께서 또 커피잔 매매 기법으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지금 너튜브 댓글을 통해서 또 송진 바리스타님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붙고 있는데 네네. 어떤 매매 전략인지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커피잔 패턴은 제가 또 많이 또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자, 복습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커피잔은 위대하다. 어떤 거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게 커피잔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컵이고 자, 이게 손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자, 컵은 일단 무시를 좀 하시고요. 컵은 무시를 하더라도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자, 이 손잡이가 만들어지는 이 자리를 돌파하면은 상승이 나가더라.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를 돌파 못하고 내려오게 되면은 돌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커피잔이 완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코끼리 코 같아가지고 코끼리 코가 돼버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잡이를 돌파할 때 매수한다라는 게 중요하다입니다. 자, 커피잔은 위대하다. 차트로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GNC 에너지 오늘 좀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컵이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정확히는 이 자리가 커피잔의 손잡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를 나오게 되면은 상승을 하더라. 정확하게 오늘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패턴을 그리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이 자리 돌파할 때 매수를 했었으면 한 이틀 만에 20%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잔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상승은 기본적으로 20% 정도의 상승이 나온다라는 공식처럼 이거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커피잔은 위대하다. 오늘 응용편을 좀 가지고 왔는데 자, 5일선 매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커피잔이 만들어진다라는 건요. 앞으로 강한 추세를 가지고 상승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강하게 이렇게 일봉을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간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5일선 매매라는 거는요. 이 커피잔이 만들어진 종목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 돌파가 나올 때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놓쳤어요. 내가 오늘 놓쳤어요, 이거를. 그리고 다음날 확인을 했다. 그러면 이미 떠나고 간 버스가 아니고요. 다음날이라도 이런 식으로 5일선에 붙여서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5일선 매매에 대해서 자, 매도랑 매수의 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 매매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5일선에 붙여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봉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양봉 마감을 했죠. 근데 밑꼬리를 달았다라는 거는 장중에 음봉으로 한번 저기까지 내려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들어가지고 자, 음봉이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음봉으로 전환해서 내려가는 시점에 5일선에 터치하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면은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요. 자,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면 5일선을 이탈하면 어떻게 합니까? 5일선을 이탈하면은 당연히 이제 매도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자, 장중에 5일선 이탈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정리를 한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일선 이탈이 나왔던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끌고 가면은 종가에서는 결국에 올려서 마감을 하더라. 올리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자리이죠. 정확히는 이 자리가 자, 종가 마감이 여기 보시면 여기 종가 마감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자리가 이제 매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동안에 분할로 매수했던 그 비중을 덜어내면서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떨어질 때 5일선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오게 되면은 매도를 하면 된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세요. 자, 커피잔은 위대하다. 그럼 차트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항공우주라고 이 방산에서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이 정확하게 커피잔 패턴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먼저 커피잔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커피잔 혹시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자, 여기입니다. 커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잔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손잡이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를 했으면은 무려 자 여기 자리가 65,000원이 넘어가는 자리에서 98,000원까지 갔으니까 30% 이상 가까이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내가 근데 여기서 놓쳤어요. 내가 커피 잔을 나중에 확인했어요. 이거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내가 이쯤에서 확인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5일선 매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 같은 경우에 자 내려갔을 때 이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했고 이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했고 여기서도 계속해서 매수가 가능했던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5일선 매매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점들이 없다 보니까 당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것만 보고 나면은 아 이거 쫓아가면 내가 물릴 것 같아라고 걱정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5일선 매매는 정확하게 이렇게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5일선을 타고 올라갈 때는 강한 상승세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5일선에 붙여서만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고점까지 크게 상승하는 수익들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얘기해서 자, 이날이 이제 3월 18일 고점을 찍었던 날인데요. 이 종목이 음봉 마감을 할 때 어떻게 됐어요? 5일선을 이탈하면서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자리에서 이제 매도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것도 거의 마이너스 30% 구간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에 붙여서 매수를 하고 5일선을 종가가 이탈을 하면은 매도를 한다. 이거를 딱 머릿속에 딱 잡고 계시면은 충분히 지금 어차피 수급이 시장이 되게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5일선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5일선만 기억을 하더라도 최근 시장에서 충분히 단기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피 잔을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히든주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잔이 좀 보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커피 잔입니다. 이게 커피 잔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길게 늘어졌던 핸들 부분, 손잡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 손잡이 부분의 고점. 자, 여기 삼봉이 나왔던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를 했으면은 자, 봐보세요. 벌써 이제 수익 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놓쳤잖아요. 이걸 놓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놓쳤기 때문에 이제 커피 잔을 찾았으니 자, 5일선에 붙여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은 앞으로 3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자, 5일선을 타고 있는지 볼까요? 5일선을 지금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5일선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아까 한국항공우주처럼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승세를 우리가 또 먹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 종목을 같이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인데요. 태양광 에너지 정책주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확실한 커피잔 패턴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패턴이 나온 상태에서 5일선을 타면서 강하게 시세 분출을 하려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출발하는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매수하면은 못해도 우리가 3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커피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커피잔은 위대한 것 같죠? 이렇게 커피잔 있고 손잡이 부분, 이 부분을 돌파하게 된다면 크게 상승을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이런 커피잔 매매 기법에 딱 걸맞을 만한 히든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의 시장 분위기와도 정말 알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신재생 정책 관련주로 엮이면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각광받으면서 오늘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이 커피잔 매매 기법으로 알만한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주식 클래스에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다.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종목들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죠.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2주 이내 20% 넘게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이 큼직한 종목이 2주 이내 20% 넘게 이뿐만 아닙니다. 리가켄바이오
콜바이오 또한 히든 종목이었는데 일주일 이내에 10% 넘게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오늘 장에 이 냉장고 히든주로 얼만큼 상승하는지 나도 한번 맛보고 싶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발 신호이기 때문에 들고 가게 된다면 30%까지 또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재생 정책 관련된 냉장고 종목으로 나도 한번 내 계좌를 안전지대로 피난시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종목명과 또 자세한 전략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익숙하시죠?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이렇게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나올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게 된다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 2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교육방 참여하시게 된다면 저희가 시장 관련해서 또 다양한 이야기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히든 종목, 이 냉장고 종목이잖아요. 냉장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종목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냉장고를 고르는 노력만큼 해라라는 명언이 있는데 여러분들 혼자서 냉장고 고르기 어렵잖아요. 냉장고라는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신재생 정책 관련주 들고 왔는데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언제 들어가고 나오는지까지 그 타이밍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또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정말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실전 매매 공략주로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코너인데 사실 저 또한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주실지 궁금해요. 워낙에 펌텍코리아도 그렇고 한국콜바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리가켄바이오까지도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큰 폭의 상승세를 가져가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종목을 잘 고르시는지 궁금한데 오늘 장에서 준비한 이 실전 매매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저도 이제 좀 더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주 위주로 선호를 하기는 하는데 최근 시장 자체가 이 정책주 위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자, 우리도 이제 시장에는 좀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근데 좀 확실한 정책 그리고 확실한 종목들을 골라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안전하게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이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인데요. 제로투세븐은 정확히는 이제 저출산 정책주에 뽑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자녀를 더 낳으면은 뭐 월 700만 원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출산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선에서 이 저출산을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이제 신혼부부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토론에서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이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미국 아마존에서 이 유아용 선케어 그러니까 유아용 뭐 선크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베스트셀러에 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로투세븐이 실제로 이제 아마존에 이 판매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케어 상품이 베스트셀러에 포함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좀 좋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선케어 하면은 선크림 최근에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 이유가 이제 관세 때문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도 관세 수혜를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지금 좀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인데 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확실한 거는 커피잔 패턴이 완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자,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5일선만 따라서 매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가는 자리에서 충분히 5일선을 타면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커피잔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자, 손잡이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이 7,000원 돌파가 나오는 오늘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10% 넘는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여기서 밑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5일선이 어디 있을까요? 5일선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자,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5일선이 내일도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면은 자, 이쯤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5일선에 붙여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가 이제 손절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매수가 6,600원 이하에서 우리가 5일선에 붙여서 매수를 하고 자, 목표가는 7,900원 돌파가 나오는 8,000원이 1차 목표가가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자, 5일선을 종가적으로 이 종가에서 이탈하는 6,300원. 자, 종가 기준입니다. 6,300원 이탈이 나오면은 손절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정치 테마입니다. 그래서 정책주에 뽑혔는데 자, 그리드 위즈는 어떤 사업을 하냐면요. 자, ESS 저장 장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ESS 저장 장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자, 전기를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력을 저장하는 거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크게 이렇게 있는 게 이제 ESS 저장 장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I라던가 이런 지금 전력 수요가 좀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뭐 원전이 됐든 여기서 이제 전력들을 미리 생산을 해서 자, ESS 저장 장치에 이제 미리 저장을 해둔 상태로 전력들을 이제 필요할 때마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ESS 저장 장치가 연평균 38% 정도씩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자, ESS 저장 장치 이거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산업인데 자, 그리드 위즈가 이 ESS 저장 장치 사업을 하고 있고 자, 에너지 고속도로 필요성이 지금 언급이 됐다라고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이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게 자,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게 ESS 저장 장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일선 타고 지금 강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여기서 5일선을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갭 상승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 잠깐 나왔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커피잔이 살짝 보여요. 그래서 이 커피잔을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은 자,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커피잔이 이렇게 살짝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손잡이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기는 19,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자, 이 종목도 21,0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다만 우리가 또 이 자리를 놓쳤다라고 하면은 자, 내일부터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걸 계속해서 놓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5일선에 붙여서 매매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5일선이 내일 또 이렇게 올라오고 내일 음봉으로 좀 빼면서 5일선을 부딪혀 준다라고 하면은 매수 타점 그리고 5일선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끌고 가면 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그래서 매수가는 19,500원 이하에서 5일선에 최대한 붙여서 매수를 하시고요. 자, 목표가는 24,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일선 이탈하는 종가 기준으로 18,300원에서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인데 에스폴리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에스폴리텍은 오늘 이제 플라스틱, 그러니까 탈플라스틱 정책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게 시세를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신제품 출시로 지금 현재 규제를 대응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자,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크게 부각을 받았던 종목은 아닌데 너무 지금 차트가 괜찮아요. 그리고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적자일 때는 주가가 바닥에 놓여서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2024년도에 했기 때문에 향후 이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에스폴리텍 주봉입니다. 이거 주봉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하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계속해서 횡보를 긴 시간 동안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오늘 정확히는 박스 상단 저항을 맞고 내려왔습니다. 자, 돌파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은, 자, 우리는 이제 어차피 지금 아직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박스를 돌파하기 이전에 5일선에 붙여서 매수를 하면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커피잔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커피잔 같은 경우에 여기도 크게 보면은 커피잔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윗꼬리를 달고 좀 길게 뺐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제가 커피잔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정확히 제가 보고 있는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컵이 나왔었고 여기가 손잡이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죠. 자, 17,050원 돌파가 나왔을 때부터 강하게 지금 시세를 분출했던 흐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또 거래량인데, 자, 이날 이 자리가 또 기준봉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들어왔었고, 자, 오늘도 거래량이 좀 들어왔었다. 그래서 이 거래량만큼의 거래량은 아니더라도 한 1,000만 주 정도 이렇게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아까 주봉상 박스 고점, 그러니까 오늘 고점이죠. 오늘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내일 5일선에 또 붙여가지고 매수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추가 상승을 또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매수가는 1,900원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목표가는 2,500원 박스 돌파하는 것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이탈하는 1,850원 이탈이 나오면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미 좀 큼직한 종목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또 안정적인 상승률을 맛보고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또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장에 발맞춘 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정책주들 위주로 수급이 붙다 보니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책주 위주로 여러분들께 종목 3가지나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렸죠. 이 제로투세븐, 그리고 그리드 위즈, 에스폴리텍이라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좀 빠르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시장이 또 변동성이 가져갈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모르나 거기에 따른 또 맞춤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나도 장 중에 한번 전략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동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너무 안전하지 않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저희가 히든 종목까지 챙겨왔기 때문에 교육방 오셔서 히든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 매도가, 손절가 등 다양한 전략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가 왼쪽에 있을 겁니다. 왼편 보시면 보이시죠?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게 된다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고요. 이 방법 이외에 저희가 문자로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 2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장에 발맞춘 전략 그리고 그런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최대한 안정적이고 탄탄한 실적 그리고 탄탄한 회사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었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펌텍코리아 지금 2주 동안에 20% 넘는 상승, 한국콜마 20% 넘게, 리가켄바이오 이 종목도 큼직한 종목인데 10% 넘게 상승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외에 오늘 또 공략주에 대한 대응 전략 한번 장 중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시장은 워낙에 좀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시작부터 또 마감까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계속해서 변하는 전략들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셔서 내일장부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좋은 종목들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어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의 이 커피잔 히든주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이 냉장고 종목 어떤 종목일지 저희가 앞서서 어떤 종목인지 살짝 힌트는 들어봤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 잘 확 와닿진 않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좀 더 힌트를 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자. 커피잔 히든주 오늘 이제 설명드릴 종목은 자 제가 히든주들 말씀을 드릴 때 커피잔 패턴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거에 수혜를 받았다?
이 관세에서 수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던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미국에서 이 중국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중국이 태양광 패널들을 동남아로 우회를 해서 판매를 한다, 그러니까 수출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를 우회해 들어오는 이 저가 중국 태양광 제품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건데요. 자, 실제로 지금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전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의 태양광 그 산업 비중이 전 세계 70% 가까이를 지금 독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자,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중국이 앞으로 이 관세를 막게 돼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그 비용 자체가 증가를 한다고 하면은, 자, 우리나라에 있는 태양광 종목들이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관세 수혜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충분히 수급들만 받쳐준다고 하면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또 이번에 중요한 거는 이제 정책 수혜라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 기간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계속해서 누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이 원하는 정책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정책이 지금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그 경선 뽑힐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라고 우리가 이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어디를 가느냐, 그리고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가 지금 상당히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24일부터 이 호남권 순회 경선을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호남권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신안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신안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호남권을 유세 현장을 가가지고 이 신재생 관련된 얘기들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이제 24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신재생과 관련된 정책들을 강조하는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피잔 히든주 아까 보셨던 차트인데요. 자, 이 종목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커피잔이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손잡이가 지금 이렇게 자리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를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2주 정도만 갖고 가도 20%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막 돌파를 했어요. 이제 막 돌파를 하고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붙여가지고 매수만 한다고 해도 저 믿고 딱 2주 가지고 가시면은 20%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 신재생 에너지들이 정말 안 좋았었어요. 왜냐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석유라던가 이런 기본 원래 이렇게 요구를 했던 그 우리 신재생 쪽이 아니고 원래 석유, 석탄 이쪽으로만 강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신재생 관련돼 있는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최근에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태양광 벼뜨는 종목 함께 매수해서 가지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관세와 그리고 정책 관련돼서 엮일 수 있는 이 히든 종목, 냉장고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 손잡이 잡혀있는 이제 막 돌파하고 5일선 올라오는 신호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고만 가면 충분히 위에 상방이 한 30% 가까운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종목 제일 중요한 건 종목명 그리고 전략이겠죠. 종목명과 언제 들어가고 나오는지 그 타이밍까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왼편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이 종목의 종목명 꼭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또 9시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